지금도 아침마다 과일을 드시면서 건강을 챙기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이 영상은 반드시 끝까지 들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건강을 지키려다가 오히려 혈관을 망가뜨리고 계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30년간 혈당과 식습관의 관계를 연구해온 식생활 건강 연구가 이태준입니다. 저는 수십 년 동안 수많은 분들의 식생활을 분석하고 상담하면서 한 가지 공통된 실수를 반복해서 발견해 왔습니다. 바로 몸에 좋다고 굳게 믿었던 과일 습관 때문에 혈당이 무너지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분들 중 많은 분이 과일을 매일 드셨는데도 왜 혈당이 오르는지 전혀 이유를 모르셨습니다. 어떤 분은 반대로 과일을 완전히 끊으셨는데 오히려 상태가 더 나빠지셨습니다. 이 두 가지 경우 모두 정보가 부족해서 생긴 일입니다. 많은 분들이 과일은 달기 때문에 무조건 피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다. 특히 혈당이 걱정되시는 분들은 과일 자체를 적으로 여기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과일 자체가 아닙니다. 어떤 과일을 어떤 방식으로 어느 시간에 얼마나 드시느냐가 혈당을 결정하는 핵심입니다. 이 차이를 모르고 계시면 아무리 건강하게 살려고 노력하셔도 몸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혈당을 순식간에 끌어올리는 위험한 과일 5가지와 오히려 혈당을 안정시켜주는 착한 과일 5가지를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공복 수치가 달라진 생활 루틴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중간에 끄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 방법을 놓치시게 됩니다. 꼭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요즘 혈당 때문에 걱정이 되신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 어떤 과일을 드시고 있는지, 그리고 혈당 관리 때문에 어떤 어려움을 겪고 계신지 댓글로 한번 남겨보시겠습니까? 서울에 사시는 72세 윤정혜님 이야기를 먼저 들려드리겠습니다. 윤정혜님은 평생 과일을 정말 좋아하셨습니다. 아침에는 바나나 하나를 꼭 드셨고, 저녁에는 포도 한 송이를 천천히 드시는 것이 하루의 낙이셨습니다. 주변에서 과일은 자연식품이니 많이 먹을수록 좋다는 이야기를 자주 들으셨기 때문입니다. 채소는 귀찮아도 과일만큼은 빠지지 않고 챙기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건강검진에서 공복 혈당 수치가 높게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깜짝 놀라신 윤정혜님은 과일이 문제일 것 같다는 생각에 모든 과일을 단번에 끊어버리셨습니다. 단 것이라면 무조건 나쁘다는 생각이 강하게 자리 잡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뒤부터 몸 상태가 더 이상해졌습니다. 오후만 되면 손이 가늘게 떨리고 식사를 마치고 나면 머리가 멍하고 집중이 안 되셨습니다. 밤에는 다리에 힘이 빠져 화장실 가는 것조차 힘들어지셨고 쉽게 잠도 들지 못하셨습니다. 윤정혜님은 결국 혈당이 오르내리기를 반복하는 불안정한 상태까지 이르게 되셨습니다. 그런데 정작 문제는 과일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잘못된 과일 선택과 극단적인 제한이 함께 몸의 균형을 무너뜨리고 있었던 겁니다. 아무 정보 없이 무조건 끊는다고 해서 나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후 윤정혜님은 단 3가지만 바꾸셨습니다. 어떤 과일을 피해야 하는지, 어떤 방식으로 드셔야 하는지, 그리고 언제 드셔야 하는지를 제대로 이해하신 뒤부터 몸 상태가 서서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손 떨림도 줄었고 오후 피로감도 많이 나아지셨다고 합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십시오.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과일 습관을 반드시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마지막 챕터에 나올 단 하나의 실천법이 지금까지 드신 과일 습관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혈당을 가장 빠르게 끌어올리는 위험한 과일들을 하나씩 정확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수박 이야기부터 드리겠습니다.
수박은 여름이 되면 시원하고 가볍게 느껴지기 때문에 많이들 드십니다. 물이 많으니 살이 찌지 않을 것 같고 열도 내려주니 건강에 좋다는 생각을 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수박은 수분 함량이 높은 만큼 당분이 혈액으로 흡수되는 속도 역시 매우 빠릅니다. 대한영양학회 자료에 따르면 수박은 혈당 반응 속도가 빠른 과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수분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흡수도 빠르다는 뜻입니다. 제가 상담하던 69세 김도연님은 여름마다 수박 반 통씩을 드시는 습관이 있으셨습니다. 시원하고 맛있으니 건강에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매년 여름이 지나고 나면 식후에 심한 졸림과 갈증이 반복되셨습니다. 처음에는 더위 탓이라고 생각하셨는데 수박 섭취 방식을 바꾸고 나서야 그 증상이 줄어들었습니다. 수박은 작은 조각 2~3개 정도로만 드시고 반드시 식후 2시간 뒤에 드셔야 합니다. 특히 빈속에 드시거나 밤늦게 드시는 것은 혈당이 급격히 올라갈 수 있어 피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도 여름마다 수박을 자주 드시고 계시지 않으신가요? 다음으로 바나나입니다. 바나나는 편의성이 좋고 포만감이 있어 아침 대용으로 드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특히 검게 잘 익은 바나나는 당분 비율이 높아져서 혈당을 빠르게 올릴 수 있습니다. 미국 영양대사 연구 자료에서는 잘 익은 바나나가 빠른 혈당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익으면 익을수록 단맛이 강해지는데 그 단맛 자체가 혈당 부담을 키우는 신호입니다. 74세 이경자님은 오랫동안 아침마다 바나나 2개를 드셨습니다. 건강식이라고 믿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전 내내 몸이 무겁고 갑자기 졸음이 쏟아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혈당이 빠르게 오른 뒤 급격히 내려가면서 생기는 피로 반응이었습니다. 바나나를 드신다면 덜 익은 바나나를 반 개 정도만 소량으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바나나를 갈아서 마시는 습관은 반드시 피하셔야 합니다. 갈면 식이섬유 구조가 무너져서 당 흡수 속도가 훨씬 빨라지기 때문입니다. 혹시 건강식이라고 생각하고 매일 바나나를 드시고 계신 분이 계신가요? 포도와 건포도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포도는 맛도 좋고 작게 먹을 수 있어 간식으로 편하게 드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포도는 당분 함량이 높고 건포도는 그 당이 농축된 상태라 혈당 부담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유럽 대사학회에서는 말린 과일의 과다 섭취가 혈당 조절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말리는 과정에서 수분이 빠지면 부피는 줄어들지만 당 농도는 그대로 높아집니다. 67세 최명수님은 간식으로 건포도를 자주 드셨습니다. 적당히 먹는다고 생각하셨는데 식후 혈당 변동 폭이 점점 커졌습니다. 포도는 소량으로만 드시고 건포도는 가능하면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한 번에 많이 드시면 혈당이 예상보다 빠르게 오를 수 있습니다. 건강간식이라고 믿고 건포도를 드시는 분이 계신다면 지금부터는 조심하셔야 합니다. 과일 주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분들이 과일을 갈아 마시면 더 건강하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이것이 큰 오해입니다. 과일을 갈아버리면 씹는 과정에서 유지되는 식이섬유 구조가 완전히 무너집니다. 그러면 당이 혈액으로 흡수되는 속도가 통과일보다 훨씬 빠르게 됩니다. 하버드 공중보건 연구에서는 과일 주스 섭취가 혈당 부담 증가와 연관된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71세 박영수님은 아침마다 사과를 갈아 주스로 드셨습니다. 사과가 몸에 좋다고 하니 갈아 마시면 더 편하고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식후 피로감과 집중력 저하가 점점 심해지셨습니다. 반드시 생과일 그대로 천천히 씹어 드셔야 합니다. 시판 과일 음료는 액상 당분 함량이 더 높을 수 있어 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씹는 과일보다 갈아 마시는 습관이 더 많으신 분은 지금 바로 방식을 바꾸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말린 과일입니다. 말린 과일은 부담 없는 간식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당이 매우 농축된 식품입니다. 말리는 과정에서 수분이 빠지면서 당 밀도가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국내 식품 영양 데이터에서도 건조 과일은 당 밀도가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조금만 먹어도 실제 당 섭취량은 생과일보다 훨씬 많을 수 있습니다. 73세 한미자님은 말린 망고를 건강 간식으로 즐겨 드셨습니다. 과자보다 낫다는 생각이셨는데 혈당 관리가 점점 어려워지셨습니다. 생과일 위주로 드시고 말린 과일은 최소화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냉장고나 찬장에도 말린 과일 간식이 들어있지는 않으신가요? 이제부터는 반대로 혈당을 안정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착한 과일들과 함께 드셔야 할 생활 습관까지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체리는 혈당 반응이 비교적 완만한 과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당분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과일에 비해 혈당이 올라가는 속도가 느리고 항산화 성분도 풍부합니다. 일본 영양임상학회 자료에서도 체리의 당 흡수 속도가 상대적으로 낮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다만 마트에서 파는 통조림 체리는 당분 함량이 높을 수 있어 주의하셔야 합니다. 생체리를 소량씩 천천히 씹어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체리를 좋아하시는데 혈당 때문에 참고 계셨던 분이 계신다면 소량씩 시도해 보실 수 있습니다. 사과와 배도 제대로 드시면 오히려 혈당에 도움이 됩니다. 껍질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식이섬유가 당 흡수를 천천히 늦춰주기 때문입니다. 특히 사과 껍질에는 폴리페놀 성분이 들어있어 혈당 안정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껍질째 드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껍질을 벗기는 순간 식이섬유의 이점이 크게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껍질째 드실 때는 반드시 흐르는 물에 꼼꼼하게 세척하셔야 합니다. 사과 반쪽 정도를 천천히 꼭꼭 씹어 드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혹시 사과 껍질을 항상 벗기고 드시는 습관이 있으신가요? 딸기와 블루베리 같은 베리류도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되는 과일입니다. 당분 함량이 상대적으로 낮으면서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고 식이섬유도 충분히 들어 있습니다. 미국 당뇨병 연구학회에서도 베리류의 꾸준한 섭취가 혈당 조절 능력 유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다만 잼이나 시럽 형태로 가공된 것은 당분이 매우 높으니 반드시 피하셔야 합니다. 냉동 블루베리를 자연 해동해서 드시는 방법도 좋습니다. 식후 2시간 뒤에 소량으로 드시는 것을 습관으로 만들어 보십시오. 냉동 블루베리를 활용하고 계신 분이 계신가요? 과일을 먹는 시간도 매우 중요합니다. 같은 과일도 언제 드시느냐에 따라 혈당 반응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복 상태에서 과일을 드시면 당이 위장에서 바로 혈액으로 빠르게 흡수됩니다. 반면 식사 후 2시간 뒤에 드시면 이미 소화 과정이 진행 중이라 당 흡수 속도가 분산됩니다. 잠들기 전에 드시는 것도 혈당 부담을 키울 수 있어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식후 2시간 뒤에 소량으로 드시는 습관을 반드시 만들어 보십시오. 여러분은 주로 몇 시에 과일을 드시나요? 식후 걷기는 혈당 관리에서 빠질 수 없는 핵심 습관입니다. 허벅지 근육은 우리 몸에서 혈당을 소비하는 가장 큰 기관 중 하나입니다. 식사 후 혈당이 오를 때 근육을 움직이면 혈당이 에너지로 빠르게 사용됩니다. 한국체육과학연구원 연구에서도 식후 가벼운 걷기가 혈당 상승을 효과적으로 낮추는데 도움이 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식사 후 바로 눕는 습관은 혈당 관리에 좋지 않습니다. 식후 10분에서 20분 정도 가볍게 걷는 습관만 만드셔도 혈당 변화가 눈에 띄게 안정될 수 있습니다. 식사 후 바로 앉아 계시는 시간이 길지 않으신가요? 의자를 이용한 간단한 스쿼트도
혈당 관리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허벅지 근육은 나이가 들수록 빠르게 줄어들기 때문에 의식적으로 사용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자 앞에 서서 천천히 앉았다가 천천히 일어나는 동작을 반복하는 것만으로도 허벅지 근육을 충분히 자극할 수 있습니다. 무릎 통증이 있으신 분은 너무 깊이 앉으려 하지 마시고 살짝 구부렸다 펴는 정도로만 하셔도 됩니다. 하루 10번이라도 꾸준히 하시면 근육이 혈당을 소비하는 능력이 서서히 올라갑니다. 오늘부터 하루 10번만이라도 시작해 보시겠습니까? 수분 섭취도 혈당 관리와 직접적으로 연결됩니다. 물을 충분히 드시지 않으면 혈액 속 당분 농도가 상대적으로 높아질 수 있습니다. 하루 6잔에서 8잔 정도의 물을 조금씩 나눠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단 달콤한 음료나 탄산음료는 혈당을 빠르게 올릴 수 있어 피하셔야 합니다. 물을 마시는 것이 귀찮으시다면 식사 전후로 한 잔씩 드시는 습관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충분한 수분 섭취는 혈당뿐 아니라 혈액순환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식이섬유 섭취를 늘리는 것입니다. 식이섬유는 음식 속 당분이 혈액으로 흡수되는 속도를 늦춰주는 역할을 합니다. 채소, 통곡물, 콩류에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식사할 때 채소를 먼저 드시는 습관을 들이면 그 뒤에 드시는 음식의 당 흡수 속도가 자연스럽게 늦춰집니다. 국내 임상영양학회에서도 식이섬유 섭취가 식후 혈당 상승을 완화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채소를 먼저 드시는 습관이 아직 없으신 분이라면 오늘부터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작은 습관들이 모이면 혈당과 혈관 건강 전체의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셔야 할 핵심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무조건 과일을 끊는다고 혈당이 좋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잘못된 선택과 극단적인 제한이 몸의 균형을 무너뜨리고 혈당을 더욱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위험한 과일 5가지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수박은 수분이 많아 당 흡수가 빠릅니다. 잘 익은 바나나는 당분이 높아 혈당을 빠르게 올립니다. 포도와 건포도는 당분이 농축되어 부담이 큽니다. 과일 주스는 식이섬유 구조가 무너져 흡수가 너무 빠릅니다. 말린 과일은 소량만 먹어도 당 섭취량이 매우 많습니다. 이 5가지를 지금까지 모르고 자주 드셨다면 지금이 바꾸실 절호의 기회입니다. 반면 체리, 사과, 배, 딸기, 블루베리는 식이섬유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여 적절히 드시면 혈당 안정에 도움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참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 차이가 몸이 나빠지는 것과 좋아지는 것을 가릅니다. 오늘부터 딱 한 가지만 실천해 보십시오. 과일을 갈아 마시지 마시고 생과일 그대로 천천히 씹어 드시는 겁니다. 이것 하나만 바꾸셔도 혈당이 오르는 속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씹는 것 자체가 소화를 도와주고 식이섬유가 제 역할을 하게 해줍니다. 그 한 가지 변화가 쌓이면 혈당뿐 아니라 혈관 전체의 건강이 달라집니다. 잘못 관리하셨을 때 어떤 일이 생기는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혈당이 반복적으로 불안정하면 처음에는 식후 피로감이나 졸음으로 시작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혈관벽이 손상되고 눈, 신장, 신경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제대로 관리하시면 일상 속 피로감이 줄고 식후 몸이 가벼워지며 수면의 질도 올라가는 것을 경험하시게 됩니다. 몸이 스스로 균형을 찾아가는 과정이 느껴지실 겁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혈당 걱정을 함께하는 가족이나 지인분께 꼭 공유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은 오늘부터 어떤 과일 습관을 먼저 바꿔보실 생각이신가요? 댓글로 꼭 남겨주십시오.